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되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 찬성. 조선일보는 이 지사 측근들 줄줄이 대장동 특혜 어떻게 설명할 건가. 동아일보는 대장동 고발 사주로 실추된 검 신뢰 철저 수사로 되찾아요. 동아일보 1100억 배임 유동규 윗선 김만배 그분 실체 규명이 관건. 한국경신문은 자금 추적 안 했다. 검찰 비판한 김만배 수사 어떻게 했길래. 매일경제신문은 성남시 조사 제쳐놓고 대장동 의혹 밝힐 수 있나. 문화일보는 김만배 영장 기각, 본 압수 논란, 김호수 거물은 안 된다.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장동 성남시 건은 집권 여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고 장소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스스로 압수를 통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찰의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된 일입니다. 이재명이 야당 후보였으면 현재처럼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질은 자유물이자 공유물인 토지를 개발 미명하에 엄청난 약탈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소수 몇몇이 독식하는 과정에서 이리 떼들이 몰려들어 뜯어먹은 사건이죠. 조세재정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세수 축에 또 오류, 추가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서야 한다. 기획재정부 올해 예산 국세 수입 282조 7천억 예상했는데 7월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때 314조 3천억 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향후 또 추가 수입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부는 부채 갚는 데 쓰고 일부는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사법 관련해서 한겨레는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이래도 정치적 탄압 말할 건가. 한겨레 보복성 기소에 대법 첫 제동 검찰 부끄럽지 않나.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피해자 유성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났다는 거죠. 경향신문은 유성 대북 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사과라. 사실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의 정난 현실이 드러난 점입니다. 선택적 정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정치재판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정치법으로만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경향신문 N번방 주범 조주변에 내려진 42년 확정의 의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등의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4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무감각, 컴퓨터 게임에도 가해지는 폭력의 무감각, 성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해 나가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 친환경 폐기물 발전소 전국 오락가락 규제로 발목 잡았어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폐기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하는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 폐비닐, 폐플라스틱, 가연성 물질을 파쇄 건조해 만든 막대형태의 고형 원료를 태워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태워 연료를 얻는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얻는 연료보다 환경 파괴가 훨씬 더 크다는 점,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 로톡은 법률 불혹하는 광고 플랫폼이라는 법무부 해석 옳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에 따른 민사 본안소송 1심 사건 중 73%가 나홀로 소송하고 있고 형사소송에서도 그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변호사 일자리와 새로운 플랫폼 로또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단 플랫폼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인정해야겠죠. 대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최선 품격도 예민한 야경선, 문화일보는 야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 없어지는 낫다. 경향신문은 저급한 감정사회에 날 세우는 국민의힘 정책은 언제 논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책의 차이가 있긴 한가요?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누가 관심이나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싸움만 하고 있어도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선이 사실은 그것이 문제이죠. 국가채무관리사 한경신문은 국가채무 증가 선진국 1위 대선주자 입장 내놔보라. 2017년 660조 원에서 내년엔 1068조 원으로 5년 새 62% 증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2026년은 66.7%가 될 것이란 전망.
현재 조세 부담률 전제로 국가 부채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과 복지 확대에 맞춰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죠. 특히 부자 정세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원자력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위기 넘겠다는 유럽에서 프랑스 2030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여당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 폐기물 관리, 수소 인프라 확충 등에 80억 유로 약 11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탈원전 논자 마크롱의 정책선에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한국경심은 일불중 원전 투자 러시, 한국만 묻지마 탈원전 비판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에너지 위기 극복의 모델이라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핵무기 보유국가이고 원전 비중이 본래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국내에서는 자기들끼리 똘레랑 쓸지 모르나 제국주의 침략 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 핵발전의 전 지구적 핵마피아의 일원일 뿐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대출 난민 아우성이 한 발 물러선 대출 규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위헌관리, 비투된 방치 묻지마 규제로 실수점을 피해 라고 비판하고 있나요? 문화일보는 전세지옥 속 문 대선용 한마디 허겁지겁 대출 재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든 조세든 부차적인 것으로 주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토지주택 공공정책 없이 계속 반복되는 혼란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마치겠습니다.